support, please, the party that we will say we will reduce by half the number of temporary immigrants. So I will repeat that until the day of the federal election. 퀘벡주 르고 총리가 퀘벡주 의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퀘벡주를 대표하는 블록 퀘벡과 당에서 퀘벡 이민자 문제 해결 촉구에 관한 요청을 집권당인 리버럴당에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Temporary Foreign Resident,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거주 외국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정당에게 다음 연방 총선 때 투표하라고 이 기자회견 중에 퀘벡 시민들에게 외치기까지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퀘벡주 넘버1 영어 미디어인 몬트리올 가젯 기자들과 진행했습니다. 르고 총리가 영어가 아주 유창하진 않아서요. 듣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막을 잘 달아놓았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니까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4개밖에 안 되는 짧은 기자회견이었지만 기자회견 내용의 뒷배경에는 캐나다 정치, 경제, 그리고 망명 신청자, 난민과 관련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나씩 들어본 다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는 식으로 이번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폴리에브가 당수인 연방보수당은요, 현재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2025년 10월 연방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퀘벡주 르고 총리의 기자회견은 연방정부에서 퀘벡을 대변하는 블록 퀘벡과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는데요. 9월에 보수당이 추진했다가 부결된 총리 불신의 투표에서 블록 퀘벡과 당이 집권당인 리버럴당 편을 들면서 불신임 투표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리버럴당 편만 든 게 아니라 리버럴당에 2가지 조건을 걸면서 10월 말까지 이 2가지 조건을 안 들어주면은 그때는 보수당 편을 들 거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죠. 이 조건이 뭔지는 본론에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불신임 투표가 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임 투표는 정식 명칭으로는 Vote of No Confidence 또는 Vote of Non-Confidence라고 하는데요. 의회에서 현재 총리를 더 이상 신임할 수 없으니까 자리에서 끌어내리자고 의원들 간의 투표를 제안하는 겁니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요,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캐나다 하원 의회의 경우에는 보수당, 신민당 그러니까 NDP 그리고 블록 퀘벡과가 모두 불신임 투표에 찬성을 할 경우 과반수를 훌쩍 넘으면서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 또 총선을 진행을 하겠죠. 한편 만약에 NDP만 찬성을 하고 블록 퀘벡과가 반대를 하면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임 투표가 불발되고요. 블록 퀘벡과가 찬성을 하고 NDP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요, 군소정당인 녹색당의 2석과 무소속 4석이 어느 쪽으로 붙냐에 따라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디테일들이 더 있긴 하지만 이거는 별도 영상으로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긴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CBC에서 1분짜리 쇼츠 영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가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 정치 구도를 보면요, 총선을 하면은 보수당이 다수당으로 승리할 게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요, 반면 블록 퀘벡과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소위 말해서 꽃놀이 패를 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총선 때 제1야당이 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보수당은 블록 퀘벡과의 지지가 없으면은 불신임 투표를 절대 가결시킬 수가 없고요. 반면에 블록 퀘벡과가 보수당 편에 서면은 트루도 총리는 짐을 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퀘벡주 프랑스와 르고 총리도요, 이민자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안을 리버럴당과의 협상 조건에 포함시켜서 이용하라고 블록 퀘벡과에 요청을 했지만요, 블록 퀘벡과에서 이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고 총리가 지금 매우 분노한 상황인 거고요.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퀘벡주는 현재 Temporary Foreign Resident, 그러니까 임시 거주 외국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 후에 퀘벡에 체류 중인 망명 신청자들이 이 부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퀘벡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르고 총리가 속한 퀘벡주 집권당인 코알리시옹 아베니르 퀘벡이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퀘벡주 총선 때 전통의 민족주의 정당인 빡디 퀘벡과가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퀘벡주 자체도 위기인데요. 집권당인 깍끄당도 상당한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캐나다 국가 자체와 또 비슷해 보이죠. 캐나다의 사회와 경제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고 리버럴당과 트리도 총리의 명운도 지금 위기에 있는 상태죠. 이외에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많지만요. 지금 이걸 모두 다 얘기하면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immigration, Yeah. should immigration have been one of the bloc's conditions for this vote of non-confidence? What do you make of the fact that it isn't on their list? I don't understand. I think that right now, the top priority in discussions between Quebec and the federal government is to reduce the number of temporary immigrants. And I don't understand why Mr. Blanchet didn't request something, a move, a confirmation that Mr. Trudeau will reduce concretely the number of asylum seekers and temporary immigrants. I don't understand. 피에 폴리에브의 연방 보수당이 추진한 트리도 총리 불신임 투표에 블록 퀘벡과가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요. 불신임 투표를 거부하는 조건으로 집권당인 리버럴당에게 퀘벡 내 망명 신청자와 임시거주 외국인 수를 확실히 줄여달라는 퀘벡 주정부의 요청을 블록 퀘벡과가 포함을 했어야 했는데 포함하지 않았다. 이 이유 때문에 르고 총리가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이거를 포함하지 않은 대신에 블록 퀘벡과는 리버럴당에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첫 번째는 2024년 10월 29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내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다음번 불신임 투표 제한 때는 블록 퀘벡과가 보수당 편을 들 수도 있다고 리버럴당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입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빌 C319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65세에서 74세의 노인에 대한 Old Age Security Pension, 그러니까 OAS 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1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 C282 법안 통과인데요. 이거는 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제 협상을 할 때요. 유제품이나 가금류나 달걀 같은 낙농업 생산품들은 협상 대상에서 아예 빼달라는 일종의 자국 농민 보호 정책을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내셔널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빌 282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노령 연금 증액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이거를 한 달 내로 리버럴당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블록 퀘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블록 퀘벡과는 퀘벡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이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보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보 성향이라고 알고 있는 리버럴 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측면도 꽤 많은데요. 민족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블록 퀘벡과가 보수 성향의 당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좀 보여서 그 오해를 좀 풀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굳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리버럴 당의 내건 조건만 봐도요. 일반적인 보수당의 노선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증액 부분 말인데요. 이 때문에 중도 우파 성향의 퀘벡주 지금 집권당인 깍끄 CAQ 당과는 결이 그다지 맞는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퀘벡주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과거에 1980년, 1995년에 독립투표를 두 번이나 진행한 역사가 있는 전통의 퀘벡 분리주의자들의 당인 빡디 퀘벡과랑 친한 측면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말인데 블록 퀘벡과는 연방 보수당과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당이고요. 분리주의까지는 아니지만 퀘벡의 자주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당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연방주의적인 보수당과는 조금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신임 투표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거의 확실히 보수당이 다수당으로 집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수당에서는 뭐 불신임 투표 찬성을 해준다고 해서 블록 퀘벡과한테 뭐 해주겠다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트리도가 영 별로니까 내려앉히자 이 얘기하고 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야, 나 총리 빨리 하고 싶어.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블록 케벡화 입장에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보수당이 하자고 하는 거 오케이 해주고 남 좋은 일 시켜봤자 퀘벡주 내에서 지지율만 떨어질 겁니다. 퀘벡주는요 정치 성향 측면에서 봤을 땐 캐나다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 선거에서 리버럴당과 블록 퀘벡과가 표를 나눠 먹는 주고요. 기본적으로 우파 성향의 연방주의 성향이 강한 보수당은 힘을 잘 못 씁니다. 또한 연방 보수당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는 옛날 영국계 연방주의자들은요 프렌치 캐네디언들을 마치 2등 시민처럼 푸대접한 역사도 있기 때문에 감정도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방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는 퀘벡주에서 의석을 많이 얻어서 승리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대로 리버럴당이 표를 까먹고 그 까먹은 표를 블록 퀘벡화가 흡수하는 식으로 했을 때 보수당이 퀘벡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되고 그게 승리로 이어지는 구도가 되는 거죠. 현재는 보수당이 워낙 기세등등해서 퀘벡주에서도 이례적으로 보수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집권당인 리버럴당이 잃어버린 지지율을 블록 퀘벡과가 상당수 흡수하면서 블록 퀘벡과가 현재 지지율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블록 퀘벡과는 보수당과 리버럴당 둘 모두의 배짱을 튕길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Ottawa's response to these statements that you've made has been to send a letter to Mr. Robert saying, "Listen, we're doing it all. We're doing what we can. We're already doing a lot, and they're surprised that you are complaining." I'm a result-oriented guy. Look at the figures of yesterday. Okay, the federal figures: 588,000 temporary immigrants in Quebec. So, do you see that as good results? It's for me no resul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I'm asking that for at least 6 months. 뭐 짧게 말하면 퀘벡주에서 임시 거주 외국인 수를 줄여달라고 연방정부에 서신을 보냈는데요. 연방정부에서 답하기를 야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니들 왜 그렇게 계속 징징거리냐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르고 총리는요 현재 퀘벡주 내에 임시 거주 외국인이 58만 8천 명에 달한 걸 강조를 하면서 이건 연방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퀘벡주의 그 임시 거주자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캐나다 전국의 망명 신청자는 14만 4천 명 정도였는데요. 2023년 초만 해도 망명 신청자 수가 퀘벡주가 64% 정도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온타리오주가 48%, 퀘벡주가 41%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주를 합치면은 90% 정도죠. 그러니까 두 주가 캐나다 전체의 망명 신청자를 거의 다 떠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퀘벡주는 2023년 전까지는 60% 이상을 계속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누적 데미지가 부담감이 정말 큰 상태인 거죠. 좀 전에 퀘벡 내에 있는 임시거주 외국인이 58만 8천 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캐나다 전국 망명 신청자가 2023년에 14만 4천 명이었으니까 이 중에 41%를 계산하면 5만 9천 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58만 8천 명 중에 5만 9천 명이 망명 신청자인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024년 이후로 캐나다 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을 축소를 했고 이 때문에 뜬금없이 망명 신청을 한 캐나다 내 학생 비자 보유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또 이것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퀘벡주가 큰 주이긴 하지만 온타리오주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만큼 지는 부담도 크지만 퀘벡주는 특히 저소득층과 어린이에게 주는 사회복지가 정말 큽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망명 신청자들은요 제대로 된 잡을 잡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무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지원금을 많이 챙겨가죠. 그러다 보니까 퀘벡주랑 퀘벡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집권당 깍그의 지지율 저하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퀘벡주가 이런 사람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연방정부부터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퀘벡주가 오롯이 자기들 돈으로만 서포트를 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퀘벡주로 보내는 돈은 퀘벡주 정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퀘벡주가 이거 현명하게 쓸지 안 쓸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그냥 들어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별로 일도 안 하는 그 망명 신청자들이 자기들 세금에서 나오는
차일드 베네핏 다 받고 메디컬 서포트도 다 받고 학교도 무료로 다니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연방정부에서 퀘벡주로 송금을 해준 그 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아무래도 야크당에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퀘벡주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방정부의 상황 타결을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방정부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응답하면서 왜 자꾸 징징거리냐고 화답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연방정부에서 자기들이 제시했다고 한 노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 망명 신청자들 중에 1위를 차지했던 멕시코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인들은 이제 비자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를 맺었는데요. 이거를 보강을 해서 미국 국경을 통해서 캐나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막말로 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키아리 채널에서 예전에 무려 2편에 걸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 미국 미륵국자 관련된 영상들인데요. 조회수 측면에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용상으로는 이 키아리 채널 영상 중에 거의 1, 2등을 다툴지도 모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도 해왔고 특히 이번에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된 망명 신청자들을 캐나다 모든 주로 분산해서 보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주정부들과 갈등이 생긴 상황인데요. 아직 이게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과연 이행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릴 마크 밀러 장관, 연방정부 이민부 장관이죠. 밀러 장관과의 기자회견 2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What point is this message not getting through, though? Because Sorry? what point is this message not getting through if the bloc's not standing up for it at this point? I mean, facing a federal election in less than a year at this point. I'll keep on repeating, and I hope that between now and the federal election, that it will become the ballot question for Quebecers. Support, please, the party that we will say we will reduce by half the number of temporary immigrants. So I will repeat that until the day of the federal election. In the meantime, before the electoral campaign, I'll try to convince Mr. Trudeau. But so far, after 6 months, I was unable to convince him. 기자회견 질문이 너무 이상해서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방정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블록 퀘벡과가 퀘벡 주정부에 이민자 문제 해결 촉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냐고 생각을 하냐. 대충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실제로는 2025년 10월에 총선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안 남은 게 아니라 1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이 기자가 초짜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질문도 좀 이상하게 하고 날짜도 착각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르고 총리는 못 알아먹겠다고 대놓고 이러면서 좀 면박을 줬어요. 아무튼 간에 르고 총리는 그냥 자기 질문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합니다. 퀘벡주 임시 거주 외국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는 연방 정당을 연방 선거 때 지지하라고 퀘벡 시민들에게 강하게 역설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에요, 르고 총리. 그렇죠? 퀘벡주에 있을 때는 참 르고 총리 꼴보기 싫은 면이 많았는데요. 온타리오주로 이사 오고 나서 제3자 입장에서, 외부자 입장에서 르고 총리를 보니까 참 재밌는 꿀잼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퀘벡주에 남아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요. How do you explain that Pierre Poilievre is not more clear on his position on immigration? How do you explain this? But I'm asking him also, I'm asking all the federal parties, please commit yourself to reduce by 50% the number of temporary immigrants in Quebec. That is good for Mr. Trudeau, it's good for Mr. Poilievre, for Mr. Singh, and for Yves-François Blanchet.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당수가 이민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폴리에브는요. 이민자를 줄이겠다, 더 늘리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긴 해요. 그래서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반이민 정서가 강한 사람들은 폴리에브의 이 미온적인 태도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르고 총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퀘벡주는 모든 연방 정당들에게 퀘벡 내 임시거주 이민자를 50%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트리도, 볼리에브, 자그메싱, 블랑시에 등 누구든지 이 사안을 지지해 주는 게 각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강한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망명 신청자들의 거의 절반을 지금 퀘벡이 떠안은 상황이라 이걸 다른 주들에게 골고루 분산을 해주든 뭐 어쨌든 간에 해결해 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퀘벡주 입장에서는 할 만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이 망명 신청자가 아닌 임시 거주 외국인 얘기입니다. 퀘벡주는 상당히 자주권이 많은 주예요. 이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991년에 체결한 캐나다 퀘벡 어코드라는 캐나다 연방 퀘벡주 협약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퀘벡주는 매년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을 이민자 수를 산정할 권리가 있고요.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 산정한 숫자를 연간 캐나다 전체 이민자 계획 수립 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게 협약의 내용이고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퀘벡주는 자기들 이민자 수를 통제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부분까지 그냥 같이 퉁쳐서 울분을 토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 비자랑 LMIA 쪽이 문이 많이 좁아지면서 타주 이민자들이 퀘벡 쪽으로 유입이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사실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퀘벡주 프랑스와 르고 총리의 분노 표출이 대부분이었던 기자회견이었지만 배경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퀘벡주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모든 면에서 캐나다 연방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이 강한 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어를 공부해서 퀘벡에 들어와서 퀘벡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요. 퀘벡주의 이민 정책은 타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2024년 1월에 연방정부에서 학생비자와 PGWP를 대폭 줄인 것도 2023년 가을에 퀘벡주에서 먼저 학생비자 축소안을 진행한 것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번 2024년 8월과 9월에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LMIA 축소안 역시 퀘벡주에서 먼저 LMIA 로우웨이지 스트림 쪽을 건드리면서 선수를 친 바가 있어요. 원래는 마크 밀러 장관 기자회견 두 번째 파트 Q&A 세션을 올릴 순서였는데 르고 총리의 기자회견과 여기에 엮인 이민, 정치, 경제적 상황을 먼저 알면은 밀러 장관 기자회견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먼저 올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마크 밀러 장관 기자회견 두 번째 파트 기자들과의 Q&A 세션으로 찾아뵙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개편된 엘버타주 AAIP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AAIP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9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게시가 되고요. 현재 여러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디테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식 떴다고 무조건 빨리 영상부터 찍어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좀 나오고 나서 하나하나 살펴본 뒤에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AAIP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